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여러분들과 이제 테셀레이션 수업을 이제 100분씩 두 차례 20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됐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테셀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과제를 부여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좀 자주 보고 좀 친해지고 싶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만나게 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되었고요. 혹시 이제 200분 동안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물론 영상을 찍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상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긴 한데요. 봤을 거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신가요? 네, 건쌤이라고 합니다. 김건. 그래서 김건이 하는데 제가 톡창에 남겨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저와 이제 5번 정도 만나실 거고요. 만나실 때마다 매번 6시간에서 8시간씩 만나실 거고, 물론 이제 혹시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돼서 여러분들이 영재원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저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만나시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와 달리 조금 물론 이제 보기도 지금 괜찮지만 보기와 달리 제가 얼굴에 좀 자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으면 끝장납니다. 농담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좀 점심도 드셨고 해서 간단하게 좀 했고요. 어쨌든 간에 테셀레이션 여러분들과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테셀레이션이 뭔가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100분 동안 테셀레이션 수업을 좀 들으셨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수업을 왜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서 뭐에다 써먹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 항상 납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실 테셀레이션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 테셀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글씨가 좀 안 써지네요. 원래 좀 글씨를 좀 못 쓰긴 합니다. 테셀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플랜, 그러니까 이게 이 평면에서 이게 이제 공간,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에 관련돼서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게임 같은 걸 보거나 영화 같은 걸 보실 때 2차원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실제와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실제와 같다는 느낌 드시죠? 실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거나 어떤 상명을 보거나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선생님이 얼마나 진짜 정말 맞구나 라고 선생님이 공감했던 단어가 뭐냐면 요새 현재의 인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호모 언택트라 부릅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의 문명 자체, 인류의 문명 자체가 호모 언택트 형태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런 형태의 게임이나 영화 산업, 실제 요새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핫한 곳 맞습니다. 넷플릭스 맞나? 단어가? 죄송합니다. 넷플릭스인가? 선생님 한번 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안 보냅니다만 맞습니다. 넷플릭스 이런 곳에가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테셀레이션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오전에 수업을 통해서 영화나 이쪽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게임 같은 곳에선 이 테셀레이션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셀레이션을 통해서 3차원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의 테셀레이션이라는 기술의 발달로, 물론 사실 발달한 건 아니고요. 어셔라는 친구가 1972년도, 언제였냐면, 1900, 정확한 연도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1922년도네. 1922년도에 스페인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정립하던 친구인데요. 쌤 친한 친구예요.
조금 일찍 죽긴 했는데 좀 친한 친구인데 어셔한 친구가 시작했던 건데, 그 당시에 테셀레이션 사실상 주로 막 미술이나 건축 쪽에 쓰이는 거였어요. 공간을 얼마나 어떻게 알차게 채우느냐. 근데 사실 지금에서 테셀레이션은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테셀레이션이 요새 최근에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 테셀레이션이라는 기술 자체가 여러분들 배워야 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술이나 건축 쪽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컴퓨터 세대에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이 컴퓨터 세대에서 이러한 게임이나 영상들을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분명한 건 테셀레이션이라는 기술을 배워 놓으시면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것들이 좀 더 되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배워 놓으실 수 있는, 실생활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특히나 게임이나 이런 기타 영상 제작 기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원천 기술이 할 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 수학이라는 수업.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꼭 테셀레이션을 여러분들 한번, 영재 수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차시 수업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 안 되고 한 5분 좀 넘게 떠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라는 거죠. 첫 번째, 건쌤은 잘생겼다는 거죠.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요. 한 5차시쯤 가잖아. 내가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여줄게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던질 겁니다. 수업 중에 뭐뭐 하다가 건쌤은 잘생겼어요. 결론은 건쌤은 잘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중독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제가 보세요. 진짜 5차시 지날 때쯤 되면 제가 주입식 교육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셀레이션은 현대 컴퓨터에 대한 기술에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어떻게 할지, 특히나 컴퓨터에 관련돼서 최근에 어쨌든 AI 시대에 컴퓨터에 관련된 스킬이 매우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셀레이션이 뭔지 간단하게 영상상 한번 보시고요.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셀레이션이 뭔지 자 보시고 수업 마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셀레이션, 잠깐만요.
자, 지금 보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저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테셀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정규 테셀레이션이 있습니다. 정규. 그럼 정규 테셀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 배운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준정규 테셀레이션도 있었습니다. 자, 정규 테셀레이션과 준정규 테셀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렵나요?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 테셀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한 개 도형으로 채워져 있는 걸 말합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삼각형으로만 또는 사각형으로만 육각형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정규 테셀레이션은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존재하지 않는지는 아까 1차 시에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때문에 n에 180에 n 빼기 2에 곱하기 m이 얼마다? 360도이다 이용하면 식 정리하면 이 과정은 이미 1차 시 때 수업했으니까 정리하면 이제 m 빼기 2에 n 빼기 2는 얼마다? 4다. 그럼 이제 여기가 4, 1, 2, 2, 1,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6,3이거나 아니면 뭐 4,4거나 아니면 뭐 3,6이 되겠죠. 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다기보다 얘는 6,6,6이거나 4,4,4,4이거나 3,3,3,3,3,이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밖에 안 되는 예를 이미 자세한 설명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요약드리겠습니다. 결국에서 정규는 같은 도형으로만 만약에 평면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밖에 없다는 거. 준정규 테셀레이션은 뭐냐면 같은 도형으로 채우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어떤 도형을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과 삼각형을 채울 수도 있고요. 뭐 육각형과 삼각형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형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규 도형들을 섞은 걸 준정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학을 자꾸 어렵게 배우지 마시고 사실 수학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에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든 게 학문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현상이 있어. 그 사물의 현상을 설명하고 싶네? 근데 왜 저게 저렇게 될까?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좀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싶게 만든 게 학문인 거거든요. 준정규는 이제 정규 테셀레이션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러한 도형들이 섞여서 나오는 것들을 준정규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정규와 준정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러면 정규와 준정규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차시에 설명하겠지만 뭐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T라고 불리는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로테이션, 그 다음에 C라고 부르는 글라이드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밀기라고 할 수 있고요. 로테이션은 회전하기라고 할 수 있고, 글라이드 리플렉션은 뭐가 돼? 뒤집어서 회전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밀기라고 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밀어내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이 스킬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스킬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마지막에 작품집을 하나 완성하시면 저와의 올해 수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뭐 이렇게 타일러에 대한 테일링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사실 그건 좀 정말 어렵고요. 만약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6개 뭐 최소 6개까지 나오거든요. 6개 뭐 테일링 뭘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학생들의 기준을 봤을 때 준정규 테셀레이션에서 변형된 테셀레이션 정도를 이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무튼 차근차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으로 돌아오시면,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테셀레이션 많이 사용되는 게 게임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일 전체가 채워지면 없어지는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테트리스 한 번쯤 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테트리스를 잘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막대기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테셀레이션에서 보시면, 왼쪽 화면 보이십니까? 오른쪽과? 왼쪽 화면과 오른쪽은 똑같은 그 화소수입니다. 1224 곱하기 635인가? 똑같은 화제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단지 테셀레이션 온 하는지 오프 하는지에 따라서 왼쪽이 오프고요. 오른쪽이 온입니다. 테셀레이션 여부에 따라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테셀레이션이 이 게임계에서 훨씬 더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주게 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테셀레이션이 각광받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셀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게 왜 테셀레이션 최근에 왜 각광을 받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테셀레이션이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블럭들을 만드는 게 테셀레이션이 오프된 상태로 합시다. 그런데 테셀레이션 온 하면 이런 어차피 똑같은 블럭인데 여기를 다시 한번 쪼개요.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다 보면 원래는 음영 처리가 어디라면 여기 선에만 들어가면 여기 선 이 선에만 음영이 들어가. 이렇게 음영 이렇게. 그러니까 블럭은 이렇게만 음영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테셀레이션 온을 하면요. 온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다가 이까지 이 음영이 이렇게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의 테셀레이션의 음영에다 오프된 상태에다가 이렇게 녹색 부분 보이십니까? 이 녹색 부분만큼 음영이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셀레이션 오프가 된 상태면 붓이 좀 큰 붓으로 이렇게 휙휙 그리는 느낌이라면 테셀레이션 온 하면 그 단위 유닛, 나중에 단위 유닛으로 배우십니다. 단위 유닛을 조금 더 잘게 잘라서 매우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그리는 느낌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당연히 테셀레이션 온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게임에 이게 왜 등장해요? 그런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이렉트 버전 11에 와서야만 이런 게임들에 반영이 되는 거냐면, 그 전까지 사양이 너무 나빴어. 다이렉트 11을 켜버리잖아? 그럼 컴퓨터 멈춰버리거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남자 친구분들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 뭐죠? 총 쏴는 게임?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오버워치 같은 게임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 하시다 보면 사양을 높이면 컴퓨터 멈추죠. 왜냐면 그 사양을 높인다는 건 이 테셀레이션을 그 화면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분들을 컴퓨터 화면에 해야 되기 때문에 CPU나 GPU에 엄청난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테셀레이션을 쓰면 좋은 걸 아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컴퓨터 부하가 돼서 포기하고 있다가 최근에 컴퓨터 성화량이 너무나 좋아지면서 다이렉트 11부터는 테셀레이션을 게임에 직접 켜서 매우 잘게 디테일하게 그래픽을 표현하더라도 컴퓨터에 문제가 없어서 컴퓨터 사양 덕분에 테셀레이션이 게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실물감 있게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 수업에서 결국 뭐였냐면 정규 테셀레이션은 몇 가지 있다? 손이 5개 하면 안 돼요. 3가지 있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있다. 그럼 준정규는 삼각형과 육각형이 만나거나 아니면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뭐 사각형과 육각형이 만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만날 수는 있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몇몇 개의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들이 섞여서 나오는 걸 준정규라 하는데 아까는 오각형 없었잖아요. 근데 오각형으로도 채울 수 있냐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오각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각형을 뭘로?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죠. 몇 개로 삼각형? 그렇죠.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각형을 쪼개면 테셀레이션의 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저에게 제출할 숙제이긴 합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오각형은 108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의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사각형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108도가 되잖아요. 오각형 정오각형 한 개 108도가 되잖아요. 180 곱하기 5
빼기 3, 5 빼기 2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 각의 크기가 108도가 되는 건데 차이가 36도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36도만큼의 차이를 이 사각형으로 메꾸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와 정옥형 이용하면 테셀레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각도로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테셀레이션이라는 게 한 점을 기준으로 테셀레이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그냥 한 점을 채울 수 있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오각형을 채웠을 때 36도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그 36도만큼의 차이를 나머지 마름모의 사각형으로 채워주면 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오각형 테셀레이션은 라인하르트가 1918년에 발견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세 가지는 커시어너가 1968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제임스가 1975년도에 발견했고요. 그리고 라이너가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습니다. 라이스가 1977년도에 9번, 11번, 12번, 13번을 이제 테셀레이션의 형태로 오각형 테셀레이션으로 발견했습니다. 스타인이 마지막으로 1985년도에 14번 테셀레이션, 좀 독특한 친구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오각형 서로 이렇게 이쪽 면이 서로 엣지 투 엣지로 맞닿아 있는 그런 테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테셀레이션이 정오각형이 아니라 이제 워싱턴 대학의 케이시 제니퍼 데이빗이 1915년도에 15번째로 테셀레이션을 발견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째 오각형 타일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점이 있고요. 변의 길이 각각 A, B, C, D, E 5개의 변을 설정했을 때 그리고 변은 중요한 점은 이제 이 15번째 오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끝이 90도를 유지하면서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이게 직각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림이 지금 조금 잘라져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얘와 얘를 변의 길이를 같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 오각형 타일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D와 E의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서 그래서 CDE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게 이 오각형 타일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B의 길이도 1대 1대2로 AE의 길이는 2배로 해서요. 이렇게 만들었던 게 15번째 오각형 타일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변의 길이를 각각 1로 주고 90도를 주고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60도 60도 이렇게 넘겨서 만들어주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A4 용지인데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김대 선생님을 통해서 영재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각형 테셀레이션 할 수 있게끔 이미 용지도 드렸을 거예요. 그 용지를 잘게 잘라서 붙일 건데 어쨌든 간에 A4 용지가 규격이 가로가 210, 세로가 297인데요. 자, 이 210, 297을 이 친구를 얘를 이 친구를 계산하면요, 이 친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거 제가 좀 식으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이거 잘 보시면 먼저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변의 길이를 2의 K, 여기 변의 길이를 2의 K, 이거 변의 길이를 2의 K, 여기 변의 길이를 4의 K로 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BC의 길이를 이 친구를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이 친구의 K로 해보겠습니다. K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B의 E의 길이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 자, 이렇게 삼각형 하면 여기가 보시면 여기 직각이 될 거고요. 여기가 몇 도? 45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변의 길이 같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직각 이등변이 될 테고요. 여기가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0도가 될 거고요. 여기가 60도. 여기도 당연히 60도로 줬죠. 그랬을 때 우리 여기를 S1, S의2, S의3라고 변의 길이를 각각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여기를 변의 길이 X라고 해보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잖아요. 여기 45도로 치면 여기 직각이면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색깔 바꿀게요. X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 루트 2에 얼마다? K다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이제 오각형 타일링의 넓이를 S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S1 더하기 S의 2 더하기 S의 3가 되겠죠, 친구들? 맞나요? 자, 그럼 S1부터 구해봅시다, S1. S1 제일 쉽죠? 2분의 1 곱하기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같으니까 4K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K의 제곱이 된다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두 번째로 사용할 거는 넓이를 사용할 때 이거 쓰셔야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삼각형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고 이거 B고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이때 넓이 S는 뭐가 돼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공식이긴 하지만 여기를 S라고 치면요. 이 식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할 텐데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수업 중에 관련돼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있을 때 학생들하고 이메일 할 때 피드백 하는 거 정말 즐겨 하거든요. 구글 클래스에서 수업 중에 피드백을 꼭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 또 추후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뭐 사실 이걸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SA2 가겠습니다. SA2. SA2는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걸 이용하면 자, SA2는 2분의 1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K 곱하기 2 루트 2의 K 곱하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의 3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일단 이거 없앨 거고요. 이거 들어가면 얼마예요? 2 플러스 2 루트의 3이 될 거고요. 곱하기 2 루트의 3 곱하기 K의 제곱이 되겠죠. 다시 이거 2 날릴 거고 안에 집어 들어가면 3 플러스 루트의 3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해주시겠습니다. 3 플러스 루트의 3의 K의 제곱 이게 S2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S의 3 가겠습니다. S의 3 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2K의 4K니까 8K의 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의 3이 되겠죠. 사인 60도니까요. 계산하면 얼마이겠어요? 2 루트의 3K이 얼마다? 제곱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얘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S의 넓이는 2K에다가 3이니까 5K가 되겠죠. 그 다음에 5 더하기 3 루트 3의 K의 제곱이 바로 S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했던 210 곱하기 297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6237 나옵니다. 6237 나옵니다. 62,370 나옵니다. 미안해요. 따라서 K의 제곱은 얼마? 5 플러스 3 루트 3의
62,370이 되겠죠. 하면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이 불가능하죠. 계산기를 좀 이용해서 사용하면 선생님 실제로 알아오니까 이게 얼마냐면 약 17.488이 나옵니다. 17.488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변의 길이를 2K라 뒀잖아요. 그래서 2K가 얼마다? 2K가 약 35.977이 나옵니다. 9가 아니라 977이 나옵니다. 이 정도 34점이요. 그래서 34.977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2K 길이가 얼마로? 약 35mm 정도로 만들면, 이렇게 35mm 정도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A4를 꽉 채울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거를 이제 쭉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쭉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약 3.5cm 정도로 하면 A4를 뭐 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다각형 아닌 오각형도 충분히 가능하다를 보여드렸습니다. 15번째 이용한 작도 실제로 한번 해보면 한 변의 3.5cm가 왜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3.5cm가 되게끔 90도로 이쪽을 여기 반드시 90도가 되게끔 먼저 해야겠죠. 여기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게끔 3.5cm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30도가 되게끔, 여기 60도가 되게끔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 선의 길이 얼마로? 7cm. 여기가 3.5니까 이 2배만큼 7cm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7cm가 되는 부분 여기 이제 60도가 되게끔 작도해서 여기 변의 길이 다시 얼마로? 여기가 3.5cm로 하면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는 뭐합니까? 연결하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변이가 아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6에 3.5였는데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연결하면 당연히 되니까 이 변의 길이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무리수 없고 이 자료는 정확히 측정이 불가능합니다만 상관없어요. 여기 변의 길이, 이거 변의 길이, 여기 150도 해서 여기 7cm, 35도, 3.5cm 하면 이게 생겨있는 오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타일링하면 A4를 채울 수 있다. 이게 15번째 오각형 테셀레이션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 가셔서 이 수업이 끝나시면 제가 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각형 테셀레이션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잘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부분은 쌤 여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얘네들은 쌤 거짓말쟁이네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것들 뭐 하면 잘라서 붙이면 이거 A4를 꽉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 얘를 가지고 이 넓이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라서 붙여도 돼요? 그렇죠. 잘라서 붙여도 된다가 나중에 테셀레이션 나오는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글라이드 리플렉션, 이 세 가지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작품집 완성하실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A4를 최대한 잘 메꾸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뭐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채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A4를 채우셔서 저한테 사진을 가지고 숙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다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뭐 다른 오각형 테셀레이션 유닛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면 그것들 다 모아서 만약 오프라인이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조별 활동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상 좀 참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뭘 할 거냐면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 가지고 오리가미 테셀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테셀레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입체감을 주는지를 실제로 한번 해보면 좋거든요. 두 번째 숙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실제로 따라서 한번 실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가겠습니다.
over and over again to give it the pattern that is so alluring to look at. Not only that, but the model also handles like an accordion, which can be quite addicting to flex in and out. This tessellation can be made at any size, but the smaller the folds, the more difficult it is and the more time it takes. Let's start off this model with a standard 8.5 by 11 sheet of paper and begin by folding it in half horizontally. 자, 지금 방금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지금 뭐라고 한 거냐, 물론 여러분 저보다 영어 잘하시긴 하겠지만 종이 사이즈와 크기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입체감 있게 테셀레이션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다 아실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드렸고요. 하는 방법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어가 거의 없거든요.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좀 안 되니까, 자, 제가 그냥 동영상 직접 틀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Showing you how to make an origami herringbone tessellation. This model is made with the same step that i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to give it the pattern that is so alluring to look at. Not only that, but the model also handles like an accordion, which can be quite addicting to flex in and out. This tessellation can be made at any size, but the smaller the folds, the more difficult it is and the more time it takes. Let's start off this model with a standard 8.5 by 11 sheet of paper and begin by folding it in half horizontally. Make sure all your creases are sharp, as it'll make later steps that much easier. Now let's divide the model in fourths by folding up both edges into the center. 계속 반씩 접어가시면 됩니다. Follow a similar process to divide the model into eighths. Now let's flip the model over and divide it into 16ths while folding into an accordion. 자, 16등분 했다라는 뜻입니다. 종이를 가로로 16번 균등하게 접으시면 됩니다. 방금 이 친구 아저씨가 16등분 했다라고 했습니다. The process. Do this by folding up the bottom edge and then folding back along the existing crease. Repeat until you're finished and it's obvious you should stop. You should now have something that looks like this.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리가미를 만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양쪽 끝을 그러니까 both direction이니까 좌우로 똑같이 접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45도로 접는다는 뜻이겠죠. When you open it up, your pattern of folds should look like this. Inside a reverse fold each point using the existing creases. Now fold up the tail of the model, and again, crease it on both sides. This is the most difficult step, so don't feel discouraged if you don't get it at first. We're going to open up the model. 여기 좀 잘 어려운데 선생님도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제 집에서 찍었는데 안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접을 때 이렇게 종이를 쓱 올라가다 보면 끝에 부분이 접게끔,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잖아요. 여기 부분만 좀 잘 따라 하시면 이번 숙제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Model and around. This is the most difficult step, so don't feel discouraged if you don't get it at first. We're going to open up the model and run down the length of it, reversing the direction of each fold as we go. At the same time, manipulate the left edge to accommodate for the folds that we just made.
선생님 이거 할 때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한 칸 건너서 반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선을 한 칸 건너서 반대로 넣으시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면 들어가거든요. 좀 저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손가락 쭉 따라 들어가서 홈이 파일 때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저 쭉 하시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설명했고요. 오늘 시간 했던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뭐 했는지 첫 번째 오늘 시간 했던 거 정규 테셀레이션 설명드렸습니다. 정규 테셀레이션은 한 개의 삼각형 또는 사각형 또는 육각형, 이 정규 테셀레이션 한 개의 삼각형 또는 사각형 또는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테셀레이션이 된다. 두 번째 준정규 테셀레이션이죠. 삼각형, 사각형, 뭐 삼각형, 육각형 이런 것처럼 이 정규 테셀레이션을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든 것을 준정규 테셀레이션이 한다. 여기까지가 선생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죠. 칠각형이라든지 12각형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세 번째 시간에 오각형 설명드렸습니다. 오각형은 현재 15가지 형태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15번째 오각형을 어떻게 타일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가능한지, 약 한 변의 길이를 3.5cm로 하면 A4를 채울 수 있다.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설명을 들은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서머리인 거고요. 자, 숙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들 오각형으로 여러분 배우신 15번째 오각형으로 A4 채우기입니다. 붙여서 채우기죠. 이게 여러분들 메인 숙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거 하시면 제가 보너스 점수를 부여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고 하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따라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코멘트를 남겨드릴 때 드리려고 합니다. 오르가미라고 하는 여기 테셀레이션, 오르가미라는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이거 동영상은 제가 따로 수업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첨부해 놓을 테니까 참참해 보시고요. 혹시나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요거까지, 이 두 가지 숙제를 내시면 제가 추가 점수를 부여할 거고, 이거는 만약 안 되시면 여기까지라도.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들 정리하시고 오각형으로 A4 채우기가 숙제고요. 만약 조금 여유가 생기시고 테셀레이션에 대해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조금이라도 선생님 말을 통해서 동기부여 되신 분들은 오가미 테셀레이션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구글 클래스에 숙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시간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쌤이 하고 싶었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건쌤은 잘생겼다. 미안해요. 첫 번째, 테셀레이션을 왜 배워야 되냐, 이런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에, 게임 같은 시대에, 영화 같은 게 정말 많이 발달하는 산업이 분명한 건 가장 주류 산업이 될 거라는 거 명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셀레이션에 대한 중요도를 좀 잘 이해하시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쌤이 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테셀레이션은 정규 테셀레이션, 준정규 테셀레이션이 있고요. 그 외에 오각형 테셀레이션, 물론 준정규 테셀레이션이 되겠죠. 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결국은 한 점을 어떻게 꽉 채울지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6, 6,6, 4, 4, 4, 3, 3, 3, 3, 3, 3, 3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거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쭉 정리하시고 숙제로 오각형 A4 채우기, 그 다음에 오르가미 테셀레이션까지, 혹시나 이건 엑스트라 숙제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역시나 엑스트라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첫 시간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도 힘드실 텐데 숙제도 많고 수업도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걸 주고 싶어서 욕심을 좀 부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컴팩트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말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을 가게 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시고 많이 느끼시는 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수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첫 주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주말 제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2차시 테셀레이션에서 이제 그거 외에 준정교 테셀레이션, 오락 테셀레이션 말고도 테셀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